안녕하세요. 디켓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미디어워치 재판의 그 마지막 날 구형에 있었던 그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재판에 변희재 고문만 그 피고인 신문을 그 검사하고 변호사가 했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그 지난번 까지 재판에 그 변호인 측에서 요구했던 세 가지 증거가 왔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안 왔어요. 그 진에어하고 제주항공 탑승권 요 관련된 거하고 그 다음에 삼성 그 에이전 센터에서 타블릿 PC를 열기 위해서 김필준이가 타블릿 PC를 열기 위해서 구매했던 뭐 케이블이라든가 모뎀이라든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전자센터에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김필재와 사간 게 과연 어떤 것인지, 누가 사갔는지 요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데 요걸 아직까지 답을 안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했고, SK 통화 내역은 요거는 10일 29일에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 이 증거를 증거 채택을 취소를 한다고 그랬어요. 만에 다음 주 월요일날 10일 선고일까지 아직도 오지 않은 이 두 가지 증거물이 오면 이게 또 재판일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된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 증거를 증거 채택하는 거를 취소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변희재 고문이 그 신문을 당했었고, 근데 내용도 많지만 뭐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검사의 구형이 있었고, 벌써 이거 뭐 언론에 다 알려졌지만 대체로 나온 거를 보니까, 언론에 나온 거는 검사의 구형 내용만 나왔어요. 검사는 제가 느끼기에도 거의 뭐 그 JTBC가 주장한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했었고, 변호사도 중간에 얘기를 했지만 뭐 검사가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한 거는 뭐 없었어요. 그 JTBC의 주장만 가지고 피고인들을 신문을 하고 피고인들한테 뭐 뭐라 세웠지,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는 뭐 JTBC 주장을 세우는 거 그것밖에는 없었던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피고인 신문을 할 때 이 검사가 좀 시금방지게, 제가 보기에는 그랬어요. 시금방지게 했던 장면이 있어서 왜 이제 집회로 이 손석희의 이 조작한 거를 그렇게 뭐 주장을 했냐,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다른 뭐 건전한 방법으로 할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손석희가 아무런 반응이 안 나오니까, JTBC에서 안 나오니까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 집회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변희재 고문이 답하는 것 중에 집회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검사는 뭔가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집이든 JTBC 앞이든 성당 앞이든 그 경찰에 집회 신고를 내서 허가가 나오면 하는 거지, 뭐 어디라고 못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 이제 변희재 고문이 집회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대접하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검사가 이 사건 공소 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단순히 어떤 언론사에 대해 방송 내용이 되게 문제를 삼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조작했다고 단적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피고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세게 좀 나가니까 이때 아마 변호사가 브레이크를 걸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주영이가 이거 마지막 말한 거는 이거는 삭제를 하겠다. 하여튼 좀 검사가 좀 세게 나갔는데, 이게 좀 말 안 해야 될 거, 너무 검사가 너무 자기 주장을 쓸데없이 한다고 저희도 느꼈어요. 그때는 마침 다행스럽게 박주영 판사가 마지막 이거는 삭제를 하겠다, 재판 기록에 올리지 않겠다고 이렇게 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의 최후 변론을 할 때 어떻게 돼서 이 타블릿 PC에 대해서 손석희가 보도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의문을 갖게 되는지 이걸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6년 대통령한테 대한 그런 언론 악질, 조작, 거짓의 난동을 부릴 때
자유촌연맹의 김경재 총재가 변희재 고문을 보고 이런 요원 비하가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이렇게 해서 조사가 시작됐다는 걸 일단은 변호사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쭉 이제 뭐 내용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거는 다 뭐 거기서 이제 그 JTBC 손석희 일당들이 거기 이제 그 미디어워치나 뭐 애국민들이 굉장히 의심을 가졌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했던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게 의문이고 이런 걸 조사했어야 되고 그러면서 국가에서 나온 그 자료들이 이런 증거가 있었음에도 이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됐고 등등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카카오톡 대량 삭제된 것, 특히 이제 김수민 씨 그 사진이라든가 이 사람 연락처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없어지고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 거는 이제 물론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법원에서 나온 녹취록을 미디어워치에서 자료를 올릴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라도 제가 재판에 들어가 봤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을 좀 분위기를 올릴 수 있다면 나눌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유튜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손석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또 짚어줬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곳이 어디인가, 나아가 자유가 지나쳐 방송을 수차례 조작한 경력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아주 뭐 변호사가 세게 나갔어요. 손석희는 MBC 있을 때 100분 토론권으로 그 징계받은 적 있고 그것도 공식 사과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그 문제를 아마 변희재 고문이 아마 제기를 했었나 봐요. 그리고 또 JTBC로 이직한 후에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해서 시청자를 혼동시킨 적이 있었고 특히 세월호 건으로 다이빙벨 가지고도 엄청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갖고 그거 가지고 애들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이틀이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든 그런 게 손석희였었죠. 그리고 이제 사드 문제도 있었고 역사 교과서 문제도 있었고 전부 다 징계를 받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특히 1년 전에 뉴욕타임즈 기사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왜곡을 했죠. 저는 도대체 이 사람이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어도 아주 교모하게 엉터리로 하는 이 사람이에요. 예,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고의적으로 왜곡을 한 것 저도 굉장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언론계에서 언론 난동을 할 정도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악의적으로 허위 방송을 한다고 변호사가 아주 세게 나갔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이 언론 그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간 사람이 없다. 뭐 언론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건 좀 정리가 좀 안 됐네요. 그러면서 언론 자유가 그러면서 손석희가 언론 자유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누리고 있는데 이거를 피고인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고 인정돼야 한다고 변호사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인정된다면 앞으로 만일 이 법정에서 이게 범죄라고 판명이 난다면 이게 범죄라고 인정이 된다면 앞으로 JTBC를 비롯한 모든 언론사들은 매번 검찰과 법원에 범죄가 성립되는지 미리 물어봐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자들한테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 그리고 또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그 검사하고 신문할 때는 기자들이 그 타자를 많이 쳤어요. 기자들이 한 4명 정도 들어왔다가 중간에 3명 뭐 2명 이렇게 좀 빠졌는데 변호사가 하는 이렇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타자를 안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했죠. 미디어워치가 JTBC의 타블릿 PC를 검토하고 보도를 감정한 것에 감정한 것이 공익에 기여했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피고인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할 거다. 피고인들은 노력에 힘입어 국가수의 타블릿 PC의 검사에도 참여해. 이게 이제 국가수에서 타블릿 PC 그 감정 나오게 있는데 이게 4만여 페이지 되는데 변희재 씨 미디어워치 측에서 따로 이 기술자한테 의뢰를 해서 분석 자료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다 법정에서 다 분석하기도 전에 이 재판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변호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다. 누구든지 틀릴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잡을 수 있어야 건강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피곤들의 피난은 뭐 이렇게 노력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정리를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죄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혹시 그 의견을 달리 하시더라도 피곤들이 언론인으로 지극간이 투출하여 진실을 파헤치려는 바람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고요. 우리 사회 최강자인 JTBC와 투쟁의 원점 뭐 하면서 이제 관용을 바란다. 언론, 출판, 사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되어야 하고 우리 헌법과 법률에 허용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처음 언론인이 그 길을 걷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가진 그대로 지금도 진실을 대한 뭐 전진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계속했었고 진실 그 아무도 그 발걸음을 멈추지 못한다. 뭐 신념 본인의 임무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많이 줄이긴 했는데 이 그 변호사가 이 사건 개요를 쭉 얘기를 하면서 많이 이제 이 변론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약간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법정에서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이동은 변호사가 이날따라 굉장히 힘이 있게 굉장히 잘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미디어워치 대표 황희연 대표가 나와서 일단 먼저 영상을 3개를 보여주면서 브리핑을 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김의겸이가 타블릿 PC, 즉 JTBC가 최순 씨의 타블릿 PC라고 보여준 그 타블릿 PC 입수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 방송 나와서 낄낄대면서 이게 그 WK 사무실에서 주운 게 아니고 그 누구한테 받은 거다. 그거는 뭐 취재원의 보호를 위해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낄낄대는 그 영상을 유튜브를 보여줬고 두 번째는 손석희가 보도한 그 타블릿 PC에 대해서 보도한 걸 보여줬는데 물론 뭐 제자리에서 듣기에는 소리가 너무 작았어요. 그 브리핑하면서 틀어준 영상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우정찬 기자의 유튜브 홍석현이가 타블릿 PC를 손석희가 방송하기 전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그 방송, 그 유튜브, 우정찬 기자 유튜브를 틀어줬어요. 그러면서 우정찬 기자가 그렇게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JTB 측에서 누구 하나도 그 방송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까지 덧붙여가면서 그 PT를 해줬어요. 그리고 L자 잠금 패턴 어떻게 타블릿 PC를 가지고 그 있는 자료들을 열었었나 하는 그 L자 잠금 패턴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필준이는 지난번에 증인이 나와서 뭐 자기도 L을 쓰고 있고 자기 여자친구도 L을 쓰고 있다. L로 쓰는 게 그렇게 뭐 확률이 높은 게 아니다. 보통 뭐 14,000분의 1이라고 그러는데 김필준의 설명을 하면 한 200분의 1 이 정도로 되게 아주 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L인지 김인지 뭐 어떤 숫자를 썼는지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거 풀었다고. 근데 이 L자 패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풀어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뭐 이런 것도 확인도 안 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피고인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의문도 안 풀리는 상태로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 재판을 공정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검찰 의견서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황당하다. 전부 또는 주장들이 거의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고 JTBC 내용 그대로다. 그러면서 수사에서 무엇이 확인됐나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그 JTBC가 주장한 그대로 검사들은 읽고 앉았었지 무슨 조사 같은 건 한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거는 대통령 최소원 씨, 정호성 씨, 그 다음에 이재용 씨 재판에서 판결을 갖다가 자기네 본 거 그거 외에는 뭔가 하나 객관적으로 조사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를 JTBC에서 한 그대로 얘기를 했고 뭐 JTBC가 주장한 그 그대로일 뿐이고 검찰이 확인한 게 한 개도 없어요. 예.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기자들은 조용히 했죠. 뭐 검찰들이 얘기할 때는 엄청 기자들이 그 타자를 눌러대지만 뭐 변호인 측에서 얘기할 때는
뭐 기자들은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황희연 대표가 계속 얘기를 해 나가면서 폰지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폰지 사기가 이제 계속 커지는데 폰지 사기가 터질 때는 굉장히 커지고 나면 분명히 터진다. 그런데 이 폰지 사기는 그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타블릿 PC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사실이 안 밝혀진다. 그러면서 계속 의문이 쌓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고 누군가 막아줘야 한다. 한다고 이 재판에서 주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좀 감정적인 뭐 최후 진술이랄까?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좀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제가 조금 정리를 했어요. 타블릿 PC에 대해서 감정만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이 재판은 아마 성산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뭐 어쨌든 뭐 이 미디어워치 쪽이나 또 이걸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정말 이 타블릿 PC가 누구 거라는지 제대로 시간만 줬다면, 제대로 밝혀지기만 했다면 이 자료설에 보이지 않았던 그 자료 속에, 포렌식 자료 속에 누구 자료가 있었는지 이런 걸 더 따질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정말 최수원 씨나 최수원 씨 딸이 주고받은 카톡이 있다든가 사진이 더 있는지 이건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다 못하고 넘어간 그 아쉬운 점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최준실 거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의혹, 이런 게 위기의식에서 발휘가 된다. 뭐 전략적, 이런데 뭐 그래도 진실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황희연 대표가 본인이 공정심이 많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내가 글을 쓰고 비판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이라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진실을 말했을 때, 거짓이 아니라는 말을 했을 때, 뭐 수용 여부는 사회가, 법원이 알아서 할 것이고, 그걸 못 알아들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그렇지만 본인으로서는, 언론인으로서는 사실이 아닐 거라는 거, 또 진실이 어떤 거라는 걸 말을 안 해줄 수가 없다. 얘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유죄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그러면서 지금부터 뭘 잘못했다는 것인지, 뭘 반성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3년간 이제 여기서 일을 해왔고, 그다음에 본인이 현실감이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또 이렇게 해왔고, 뭐 본인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취재하고 뭐 이렇게 해왔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잘못이 뭔지 뭐 실감을 또 못 느낀다 이런 얘기했고, 또 증거, 뭐 형사재판은 증거로서 해야 된다. 그 영화에서 나오는 또 뭐 자기가 이상한 사람 취급 받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정리가 좀 제대로 어설프게 됐어요. 나중에 한번 녹취록이 나오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저희가 뭐 이 최후 진술을 듣는데, 저는 뭐 가슴이 두근두근 했고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었었고, 뭐 피고인들이 전부 다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만 굉장히 당당했고 아주 내용이 좋아갖고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었어요. 특히 저는 이제 여러 재판에 들어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물론 뭐 살고 싶겠죠. 그러면서 재판장에서 정말 이게 정치적인 재판인데 뭐 자기가 죄가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 미루고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 미디어워치 재판에 이 직원들은 너무나 당당했었어요. 정말 그 12월 5일날 그 재판은 제가 지금까지 본 재판 중에서 최고였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피고인들이 당당하게 큰 소리를 이렇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못 봤었어요.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정말 자랑스러웠던 피고인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변희재 고문은 뭐 그 신문을 그 변호사나 검사가 그 신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뭐 그 진술하기보다는 또 뭐 설명 같은 걸 좀 더 했죠. 그리고 자기가 이 재판을 해오면서 가졌던 의문, 개통자가 누구이냐 이거를 이게 풀렸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풀리고, 그리고 L자 패턴 또 한 가지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못 알아듣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풀려야 됐었는데 지금도 지금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도 이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타블렛 PC 뭐 손쓰기에 대한 거를 이렇게 이 거짓이라고 물고 늘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변희재 고문이 내가 아니래도 이게 물론 뭐 이제 변희재 고문이나 미디어워치에서 했지만 이게 의문이 안 풀린다면 제2, 제3 계속 이게 나올 거다. 그러면서 김기수 변호사나 도태우 변호사도 고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 JTBC를 위증죄로 고소한 거는 또 이제 다른 사람 했었죠. 물론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이게 또 이제 계속 할 거다. 이게 의문이 안 풀린다면 다른 사람이 또 고소를 하고 또 고소를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처벌이 나든 간에 이 재판에서 어떤 처벌이 나든 간에 이게 정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여기 대한 거는 계속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뭐 여러 말 중에서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우희 기자가 최후 진술을 했는데 내용도 길었는데 이우희 기자도 굉장히 목소리도 크고 당당하고 내용도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이우희 기자가 할 때도 저는 막 감동이었고 눈물이 정말 나올 것 같았어요. 한 번도 이런 당당한 거를 법정에서 다 이렇게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다른 물론 뭐 재판들이 대통령하고 연관될 끈들이라 다들 죄 없이 끌려가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들 당황스럽고 급에 뭐 질려서 하는 재판이고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미디어워치 직원들은 너무나 당당했었어요. 굉장히 자랑스러웠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일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자격증이 있는 CCF를 보유한 요거는 뭐 제가 확실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에는 CCF라고 들었는데 이런 자격을 보유한 여러 명과 만나고 통화하고 그 포렌식 자료가 나오면 이걸 분석할 수 있는 그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통화하고 이거를 파헤치려고 굉장히 얘기를 했고 크로스 체킹도 많이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포렌식 디지털 분석은 사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검찰과 경찰로부터 일감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들의 신분 공개를 굉장히 피한다고. 그래서 뭐 누구라고 신분을 밝힐 수도 없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번 취재를 했지만 이 사람들하고 극도로 신분을 조심했어야 되고 또 만나는 것도 좀 이제 이렇게 또 쉽지는 않았었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청와대 캠프에서 일했던 김희종, 김한수, 이병헌 그 또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병헌 최순실의 조카 이병헌하고 또 조진유, 김수민, 이상진 등 여러 명에 대해서 타블렛 PC를 알만한 여러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했지만 대체로 답변도 거부하고 제대로 만나주지 않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김종하고는 만났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소원 씨 그 2심 재판 무렵에 국가수의 나기현 그 기술자가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그때가 5월 20일이었었고 저는 그때 이제 출장 가 있은 날이었었죠. 그러면서 국가수가 그 증인이 나와서 국가수가 최순실 씨의 거라고 특정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증언을 해줬었어요. 그랬는데 5월 24일 날 검찰이 변희재 씨 구속을 발표를 했고 5월 30일 날 구속을 했어요. 그리고 6월 15일 날 미디어워치 측은 전부 다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언론사 사주와 그 대표 직원 전원을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합리적으로 뭐 그렇게 의문을 제기했는데 한 개도 풀리지 않았다. 이건 제가 뭐 정리를 끝으로 못했는데 그렇게 2년 동안 합리적인 의문을 가져왔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려진 게 없는 거죠. 검찰은 피고인이 제기한 의문을 전혀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한 사람을 구속하고 이 재판에 서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무엇이든 타블렛 PC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고 검찰과 JTBC 쪽은 무엇이든지 감추려고 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드러난다.
6년을 기자로 일했지만 그 집과 타협한 적이 없었다. 회사나 상관이 시킨다고 해서 제가 그 짓이라고 믿는 바를 취재하거나 기사로 작성한 적이 없다. 의문은 진실로 향하는 문이다. 모든 의문이 진실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문 자체를 가로막는 사회는 결코 진실에 이를 수가 없다. 의문 자체를 가로막는 사회는 독재국가이고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독재사회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이 탄압을 당한다. 그러면서 이 기자가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이 독재국가입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진실이 거짓에 대하여 힘이 오히려 점하는 건강한 사회로 남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재판은 뭐 이제 10일 날 선고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뭐 굉장히 다들 잘해서 방청객들이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기분이 좋았고 이날은 재판이 끝나고 나서 다들 소리를 쳤어요. 검사들한테도 욕을 했고 변희재나 직원들한테도 굉장히 화이팅도 외쳤고 하여튼 뭐 다들 그 진술들 잘했어요. 방청객들도 굉장히 힘을 얻었고 하여튼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판을 많이 다녀본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변희재 씨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타블렛 PC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응원을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검찰에서 이 나라 법원이 법원이 변희재 씨를 구속을 시키지 않았다면 뭐 또 서로 또 감정이 또 어때 저의 감정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일단 변희재 대표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 저는 결코 살면서 변희재 씨한테는 이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뭐 스스로 현장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고생은 많이 했지만 뭐 이 고생한 것이 살면서 큰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